매일 샤워를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냄새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빠른 시선 포옹할 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 당신은 깨끗하게 지내고 자신을 돌보려 하지만 뭔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인 척 가장한 댓글이 옵니다. 할아버지 가끔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노화는 신선함과 몸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판결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도 아닙니다.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오랜 세월 특정 부위를 무시하고 불완전한 위생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비누와 물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부위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청소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냄새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누가 닿지 않는 부위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장 명확한 징후는 몸이 변했다는 미묘한 느낌이지만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매일 샤워를 하고 비누를 사용하며 옷을 관리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벼운 불편함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몸짓거리 유지무해해 보이지만 바늘처럼 찌르는 댓글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땀이나 먼지 냄새가 아니다.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는 피부 포기한 모공 예전처럼 마찰하지 않는 부위의 냄새다. 과학은 간단히 설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피부에 두 번째 껍질처럼 달라붙는 더 많은 지방성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 화합물은 견고하고 거의 보이지 않으며 비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접히고 닦기 어려운 구석에 쌓인다. 이것은 위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다. 아무도 몸이 변하고 관리법도 변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스토아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조차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에픽테토스는 위대한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성취뿐 아니라 파괴에도 해당된다. 오늘 불쾌한 냄새는 몇 년 전 불완전한 일상과 의도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사소해 보였던 것에 대한 관심 상실과 함께 영원히 정신의 양식 없이 고통받던 몸도 무시당하면 버려진 신호를 보낸다. 불쾌한 냄새는 단순한 물리적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고 관심이 필요한 신체 일부의 조용한 외침이다. 일본 문화에는 마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빈 공간과 고요함,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과 내면을 정의하는 것. 우리 몸에도 마가 있습니다. 관심이 닿지 않고 진정한 청소와 깊은 관리가 없는 곳들. 이 영역들은 잊혀지고 방치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장소들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 낯설어집니다. 만약 내가 말하기를 잊힌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당신은 자율성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향기를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노화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고 자신을 돌보며 작은 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통해 내면이 나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변명 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다음에 샤워할 때 자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을 무시하고 있나? 비누가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이며 시간이 닿는 곳은 어디인가? 이 구석에서 자기 인식과 온전함으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만지지 않았고 무엇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두 번째, 당신의 등도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주 돌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거의 허락하지 않고 생각하고 읽고 에세이를 쓰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등은 움직이지 않음과 나이로 인해 굽어졌다. 몸은 마치 삶으로부터 숨으려는 듯했다. 의사 친구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한 미묘한 파괴에 대해 몽테뉴에게 이야기했고 이는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몽테뉴는 거의 인용되지 않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문구를 기록했다. 몸이 수축하면 생각도 수축한다. 몽테뉴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에도 비슷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움직이고 돌보는 것을 멈춘다. 등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거의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신체 부위로 잊혀진 공간이 되어 죽은 세포와 크림이나 옷에 잔여물이 쌓인다.
이와 함께 포착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냄새가 나타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냄새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상징이다. 망각은 노력해야 하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다. 세네카는 말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타격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침투하는 것이다. 이는 방치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등은 우리가 뒤에 남기고 더 이상 긴급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매일 쌓여간다. 과학은 특히 등 부위의 각질 제거와 마사지가 없을 때 나이 들면서 피부 상태와 혈액순환이 악화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몸은 자연스러운 재생 능력을 잃고 모공이 막히며 피부가 칙칙해지고 만성적인 불쾌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건강과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등을 닿을 수 없다면 누가 대신해 줄까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누가 돌봐줄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 구석구석을 다시 통제하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등을 관리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시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나를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느껴야 할 중요한 상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겨드랑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다음 샤워할 때 겨드랑이에 도달하면 빠르게 비누칠하는 데 그치지 마세요.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순간을 느껴보세요. 중성 비누와 부드러운 솔 또는 식물성 스펀지를 사용하세요. 각 쪽을 최소 1분간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뿐만 아니라 의식도 정화하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로 헹구고 닦은 후물에 희석한 사과식초 혼합물을 천연토닉으로 발라주세요. 피부 냄새가 이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하세요. 이 제스처는 빈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특별한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포크린샘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여 땀을 덜 분비하지만 땀은 더 진하고 오래 지속되어 피부에 제거하기 어려운 냄새를 만듭니다. 상업용 데오도란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냄새를 가릴 뿐이며 피부 호흡을 방해하고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화학막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보듯 피부를 깊고 철저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과 몸 모두에 해당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며 심리적 자기관리와 자존감 강화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깊은 위생의식은 시간이 흘러도 자신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적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의식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나이에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겨드랑이를 씻는 것은 인생에서 큰 내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박수를 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되찾는 당신의 힘, 즉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 자신이 알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청소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작은 행동이 변화와 내적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는 손바닥보다 10배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배 더 많은 박테리아. 당신은 1년에 몇 번이나 이 좁고 습하며 잊혀진 곳에 신경을 씁니까? 대부분 발 관리는 망각의 의식이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불편함이나 균형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몸을 숙이는 것을 멈춥니다. 점차 발 관리는 무의식적이고 깊은 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발은 사소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기초이자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발가락 사이에서 몸은 조용히 외칩니다. 불쾌한 냄새 곰팡이 죽은 피부는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무시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발가락 사이의 관리 소홀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은 깊은 영혼 속에 숨겨진 감정과 경험의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또는 자기 전에 운동을 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바다소금이나 식초를 넣고 15분 동안 발을 담그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천천히 수건으로 발을 말리세요.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각 접촉을 관찰하고 느끼세요. 이것은 버려진 집의 오래된 구석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단순한 동작이 자신과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고 싶다면 자연 항균제인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바르고 깊게 숨을 쉬면서 그 효과를 느껴보세요. 이 의식은 단지 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과 자신과 몸에 대한 존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불편하거나 사소해 보여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의 다른 부분들은 어떤 습기방치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지니고 있는 잔재들로 가득 차 있나요? 몸은 발을 통해 말합니다. 몸이 발을 통해 말할 때 그것은 깊은 곳에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당신을 정의한다. 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다시 보기로 결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화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몸과 시간길의 주인이 됩니다. 돌봄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 속에 존재와 자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감각이 사라졌다. 당신은 삶의 완전한 존재감을 되찾고 몸의 변화를 인식하며 그것들을 존중과 배려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곳에 왔다. 5번째 순간, 친밀한 부위는 예전처럼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몸은 마치 오래된 손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가까이 있지만 반응이 다르다.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점막은 변화며 냄새는 예상치 못하게 변형된다. 이 친밀한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수치를 숨기며 침묵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묻거나 말하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이 부위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다. 이 부위들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깊이 변화한다. 산알칼리 균형 pH가 변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생물군이 약해진다. 일반적인 위생용품, 향이 첨가된 비누친밀한 데오도란트 공격적인 세척제은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는 적이 된다. 결과는 단순한 자극이나 가려움이 아니라 청결 부족과 관련 없는 지속적인 신맛 나는 냄새이며 이는 존중과 지식의 부재와 관련된다. 현대과학은 확인한다. 친밀한 부위에는 과도한 세척이 필요 없으며 향료 없는 중성 비누를 사용한 부드럽고 세심하며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를 조심스럽게 건조시키고 강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연장벽과 친밀한 부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면, 속옷은 피부가 숨쉴 수 있게 하며 습기와의 장기간 접촉을 피하게 한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신선함과 불편함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것들을 부끄럽거나 주목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은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 본성은 존엄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친밀한 부위 관리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탱하고 동반하는 몸에 대한 존중의 행위입니다. 몸은 살아있고 느끼며 인생의 전투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늦게 알게 되었지만 깊이 소중히 여긴 아름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식적이고 세심하게 열어가는 우리 몸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한 부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의 진화입니다. 오늘날 이 부위를 과거가 아닌 우리의 현재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냄새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의 반영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또는 단절감은 몸과 그 냄새를 통해 드러납니다. 의식적인 관리로 몸은 변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피했던 자신의 일부에 손을 대는 것은 화해의 행위로 하세요.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존엄한 접촉과 의식적인 정화 그리고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몸 관리는 신성한 것에 대한 관리만큼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행위입니다. 목과 귀 뒤쪽 부위는 말보다 더 많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허락 없이 시간이 머물며 흔적을 남깁니다. 이 부위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봅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신체 부분입니다. 그곳의 피부는 더 얇고 부드러우며 냄새는 점차 쌓여 당신의 일부가 되어 시간의 무의식적인 서명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매일 강해지고 가장 불쾌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목은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목은 생명에너지인 기의순환을 위한 핵심 부위입니다. 이는 논리적입니다. 목은 머리를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목은 우리의 목소리의 현관입니다. 귀 뒤에 눈에 띄지 않는 굴곡에는 피지선, 땀샘, 자연, 배설물이 있습니다. 이 선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포옹이나 대화 후에 남는 곰팡내의 원인이 됩니다. 방치됨은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함에서 시작된다. 생각 없이 씻고 급히 헹구면서 목이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느려지고 유연성이 줄어들어 목 구석구석에 닿지 않기 쉽고 비누가 피부에 거의 닿지 않으며 수건도 닿지 않는다. 몸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습관 때문에 방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며 가장 중요한 것에 손대지 않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들은 몸에 대해 생각하고 매일 무시하는 것들이 사소해 보일 때 특히 공감된다. 사소한 것도 목소리가 있다. 사소한 것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매일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오늘 밤 실험을 해보라. 자기 전에 젖은 화장솜으로 귀 뒤를 닦아라. 그냥 그거다. 색과 냄새를 살펴라. 그것은 네 불가피함이 아니라 잊혀진 부위의 결과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제권이 돌아온다. 너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아직도 큰 의미를 지닌 작은 것들을 돌볼 시간이 있다. 이것은 미학이나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이 훔치려 하는 몸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세상에 자신을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과 고요함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방식을 선택한다. 결국 내 존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세부에서 시작된다. 너도 이걸 느끼고 있어. 7번째, 너의 옷은 위생의 일부야. 매일 입는 옷은 몸 씻어 목소리만큼 너를 말해줘. 조용한 실수가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스며드는. 우리는 옷이 단지 겉모습과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입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옷감 사이의 연결은 더 친밀하고 결정적이 돼. 옷은 너의 말과 몸짓만큼 강하게 너를 표현하기 시작해. 땀은 예전처럼 쉽게 증발하지 않아. 땀샘은 다르게 작동하고 피부는 다른 화합물을 분비해 몸에 익숙한 과정과 하루 동안 각자의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바꿔. 옷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냄새 불편함 심지어 슬픔을 간직하는 두 번째 피부가 되어 일상복을 불쾌한 감정과 기억의 원천으로 만들어. 문제는 단지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뿐만 아니라 섬유가 역사를 쌓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뜨거운 날의 흔적 크림 잔여물 몸의 천연 오일이 소재에 스며드는 거야. 이 흔적들은 솔깃할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 부분에 스며들어 특별한 이야기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단순한 세탁으로는 사라지지 않아. 옷을 세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잘 환기시키고 옷이 숨 쉴 수 있게 해야 해. 마치 영혼이 숨쉬며 내면을 억누르던 것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몇몇 동양 문화에서는 모든 물건이 진동을 간직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물건이 상하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해도 괴롭힌다고 해. 스토아 학파는 외면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검소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으며 과잉을 피하고 자신과 세상의 존경을 표했어. 오늘날 우리는 종종 과시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존재감은 바로 내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옷을 느끼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 깨끗하지만 곰팡내 나는 옷 냄새를 느껴본 적 있니? 그 냄새는 너가 겸손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자각을 위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불결함과 겸손함의 냄새다. 오늘 너의 옷장을 단순히 정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습관적으로 입고 있고 어떤 옷은 오랫동안 환기시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도록 초대한다. 어떤 옷들은 너를 늙게 만든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너에게 속삭여왔기 때문이다. 너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옷은 너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옷은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운을 북돋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건을 식초와 함께 삶는 간단한 한 걸음이 너 자신을 위한 부활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옷을 햇볕에 말리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매번 옷을 입을 때 너를 감싸는 것에 대한 존중을 느끼게 한다. 변화는 큰 결정에서 시작되지 않고 몸이나 주변 공간에서 방치된 냄새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의도를 가지고 옷을 세탁할 때 단순히 천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층을 벗겨내며 영혼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영혼은 피부에 닿는 것에서 드러난다. 아직도 나와 함께 있다면 너 안에 노화를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너는 마음 깊이 앞으로도 변화와 발견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 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간단한 한 걸음에서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지켜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청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존재감과 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의식적으로 그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성전이 될 수 있는 몸과의 연결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채널에는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의 상징입니다. 이 순간까지 온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하며 당신의 끈기와 삶에 대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콘텐츠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나는 지혜롭게 내 몸을 돌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접속하는 국가를 적어주세요. 이 말들이 어디까지 닿는지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안녕에 깊이 헌신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을 잊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 돌봄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시기적절한 메시지가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고 행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몸을 돌보며 깨어난 영혼과 함께 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니까요. 인생은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하며 당신은 새로운 발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